안녕하세요. 고스카입니다. 사전 안내에 받은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자동문을 완전 개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자동문을 상시 개방 상태로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에는 키오스크 재부팅 기능이 있고요. 이 키오스크 재부팅을 수행을 하게 되면 1분 이내로 키오스크가 재부팅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메인 메뉴들입니다.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매출 조회입니다. 매출 조회는 일, 월, 연도별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 매출이라서 달력을 누르게 되는 경우 날짜를 변경하여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권을 선택하게 되면 결제 상세 내역이 나오게 되고요. 영수증을 누르면 모바일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마일리지 결제 취소여서 취소가 되지 않았지만 원격으로 매장에 오지 않고 결제도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밴 결제와 오프피지의 결제 취소의 경우 차이가 있으니 이는 향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매출에서도 마찬가지로 달력을 선택하고 달력을 조정해서 월별로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매출을 누를 경우 각 월별로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 합계가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도별을 바꾸게 되면 2022년도에 매출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관리입니다. 회원관리에는 각 이용권별로 회원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일권, 기간권, 충전권, 고정석, 그리고 구매회원, 전체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일권에서는 일일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확인이 되겠습니다. 기간권의 경우 남은 시간과 유효기간을 선택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추가하거나 유효기간을 추가 차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전권에서는 시간과 유효기간이 표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유효기간을 추가하거나 차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매 회원을 누르게 되면 구매 회원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요. 구매 회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추가하거나 차감하는 기능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용권을 단 한 번이라도 구매한 이력이 있는 회원이 리스트가 나오는 것이고요. 전체 회원은 한 번이라도 회원 가입을 한 후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방문 이력이 있는 고객이 활성화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시간 조정입니다. 시간 조정에서는 전체 이용권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선택해서 시간을 추가하거나 차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좌석 현황입니다. 좌석 현황에서는 사용 가능한 이용권과 종료 임박, 일일권, 기간권, 충전권, 고정석, 관리자, 임시예약 이 이용권 형태에 맞춰서 좌석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사용자가 없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석과 고정석 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용권에서 타입 설정을 해서 이 12번부터 17번까지는 특정 이용권만 구매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기능입니다. 요금 설정에서 방금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요금 설정에서 좌석 타입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고정석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테스트라고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라고 변경을 하고 타입 설명에는 고정 전용 이용권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요금저에서는 요금을 추가할 때 하단 타입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이용권에서도 타입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충전권 100시간 유효기간 무제한이라는 이용권을 테스트라는 타입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경우 12번에서 17번에서만 사용 가능 이용권으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제 오픈 기능입니다. 강제 오픈의 경우 한번 누르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우측 상단의 자동문 완전 개방과의 차이점은
자동문 완전 개방은 활성화를 시킨 경우 계속 문이 열려 있고, 자동문 오픈은 문이 열렸다가 바로 닫히는 기능입니다. 약 10초간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함 이동은 사물함 이동을 눌러서 현재 사용 중인 사물함 번호를 누른 후 이후에 다른 사물함을 누르게 되면 사물함 이동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금 설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설정에서는 기본으로 고스카에서 요금제를 보내해 주시면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관하게 직접 요금을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금제를 5시간권이라는 것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일권 요금 종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금 종류에는 일일권, 충전권, 기간권, 고정석, 종일권, 야간권, 쿠폰권 이런 식으로 요금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권을 5시간에 예를 들어 6,000원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 유효기간에는 이 경우는 필요가 없겠죠. 일일권 5시간권 6,000원의 이용권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상태창이 나오게 되고요. 중지를 하는 경우 이용권은 중지 처리가 돼서 사용자는 더 이상 결제를 하진 못하지만 이용권 자체는 현재 보유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상태를 삭제로 변경한 다음에 수정 적용하게 되면 삭제가 완료되겠습니다. 추가로 요금제에는 일일권, 충전권, 기간권, 고정석, 야간권이 있는데 일일권은 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충전권의 경우 100시간, 200시간권, 시간을 입력을 해서 유효기간을 주로 설정하는 시간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권의 경우 28일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 28일 동안은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고정성은 해당 좌석에서 퇴실 처리를 해도 퇴실 완료가 되지 않고 해당 좌석을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쿠폰권은 횟수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고 특정 매장에서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좌석에 대한 이용권 설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의 이용권 테스트 5권을 가격을 5,000원으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효기간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유효기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무제한 이용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기간 이용권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설정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28일 이용권인데 유효기간을 25일로 설정을 해 놓는다거나 하면 28일 이용권이지만 25일이면 종료 처리가 되어버리니 기간 이용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터디룸 회의실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서 요금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요금제를 예를 들어 4인실에 대한 요금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0분 단위로 금액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 사용 시간은 1시간이고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겠습니다. 4인실 만원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원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인원 추가 설정을 사용 처리를 하고 기본 인원수를 4인으로 하고, 예를 들어 여기는 8인실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했을 경우 8인으로 설정을 하게 된 경우 기본 요금은 30분에 만원이기 때문에 30분당 만원에 4인이 사용하도록 결제가 되지만 한 명 추가에 대해서 이 30분당 요금은 2,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추가를 하게 되면 4인실에 30분 만원, 1시간이면 2만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1인당 추가 요금은 2,000원이고 최대 8명까지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 스터디룸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이름과 기본 요금, 사용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원 추가 설정을 추가하거나 차감 및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좌석의 경우 기존 이용권을 삭제를 하게 돼도 사용자의 이용권이 전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예약에서는 이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예약되었던 이력이 모두 삭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 대신 이용권을 추가를 하고 이관을 완료한 후에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물함입니다. 사물함은 요금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 기간 요금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4주권으로 입력하고 28일로 입력하는 경우 4주 동안 12,000원에 사용 가능한 이용권이 생성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용 가능 수량은 예를 들어 사물함이 50개 있는 경우 무제한으로 판매가 아니라 50개만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사물함 이용권을 50개만 혹은 55개 이런 식으로 수량을 제어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각종 이용권에 대해서도 수량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사물함을 추가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메인 메뉴에서 사물함을 눌러서 이 사물함에서 대기 날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3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 사물함을 28일에 플러스 3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28일 동안 사용하고 끝난 이용자는 이 28일과 3일 사이에 이 이용자만 결제를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이용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가 되는 기능입니다. 이는 기존에 28일로 설정했을 때 정확히 이용권이 끝나고 바로 다른 사용자가 결제해서 겪었던 문제를 조금은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설정을 0으로 해주시면 28일이라면 딱 끝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권 발급입니다. 이용권을 발급할 때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좌석인가, 룸 예약인가, 사물함인가, 마일리지 지급인가, 쿠폰인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용권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권을 선택을 한 후 휴대폰을 입력하게 되면 사용자가 검색이 됩니다. 사용자를 선택을 해서 발급하게 되는 경우 이용권이 발급되겠습니다. 여기서 발급된 이용권은 우측의 발급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발급한 이력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터디룸의 경우는 룸을 누르고 날짜를 지정을 해주고 시간을 입력해서 지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작 시간과 사용하는 시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용을 하는 경우 시작 시간을 7시 반에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용 시간을 임의로 이렇게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용자에게 발급을 하면 지금은 성공적으로 이용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예약 중복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인해서 이용권 발급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급 내역에서 이렇게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함은 좌석과 스터디룸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의 경우 예를 들어 10,000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사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향후 이용권 구매와 스터디룸, 회의실 예약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일리지를 지급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마일리지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문 변경입니다. 안내문은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안내문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 제 사용자 화면에서 안내문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해서 지점의 정보를 안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내문은 키오스크나 앱으로 고스카를 접속했을 때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좌석 번호나 고객명,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히스토리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좌석 번호를 누르게 되는 경우 이 좌석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 히스토리로 검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을 검색해서 이 휴대폰 번호의 이용 고객이 어떤 좌석에서 어떤 이용권을 언제 사용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스터디룸도 동일하게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히스토리, 입퇴실 이력에서 키오스크에서 입실이나 퇴실 처리한 이용자를 일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퇴실 이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물함입니다. 사물함에서 좌석 번호를 선택해서 휴대폰 번호를 검색한 후 이용권 강제 시작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관리자가 임의로 시간을 지정을 해서 강제 점유 시작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 후에 10시간 동안 좌석을 점유해야 되는 경우 10시간을 입력하여 강제 점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당분간 사용이 어렵고 사용이 불가 처리를 하기 원하는 경우 10,000시간을 입력해서 점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리스트 확인을 통해서 입력한 관리자의 강제 시작 여부가 한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녀 임박순과 좌석 순으로 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추가하거나 차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좌석 현황에서 좌석 번호를 누르게 되면 휴대폰 번호를 검색하면 이 이용객의 남아있는 이용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 바로 강제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가 강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트를 확인을 하게 되면 현재 강제 시작된 이용권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이용권에 대해서 좌석 타입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입 설정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누르고 좌석 타입 설정을 누르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테스트 타입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용권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8번, 9번, 12번, 13번, 그리고 17번까지는 고정석 20만원 이용권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설정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점유를 원하는 경우 좌석 번호를 누르고 관리자 강제 점유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요. 강제 점유를 누르면 관리자가 강제 점유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단에 기간권은 이 색깔, 일일권은 노란색에 가까운 색깔,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이 상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 중인 좌석을 누르게 되는 경우 그래서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 자리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이용권에 대한 퇴실 처리를 원하는 경우 선택 후 강제 퇴실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터디룸 예약에 대한 삭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터디룸 삭제를 들어오는 경우 예약되어 있는 현황이 나오게 되고요. 이를 선택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예약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마일리지 설정입니다. 마일리지 설정 버튼을 통해서 마일리지 적립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2%로 설정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10만 원을 결제를 한 고객은 2,000원이 적립이 되어 향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을 30일로 설정을 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3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결제입니다. 결제를 위해서 이용자의 이용권 구매 들어와서 선택 후 결제를 해주시면 고스카 월 이용료 납부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점 정보 설정입니다. 이는 키오스크에서 이용 안내를 누르게 되면 나오게 되는 우리 매장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진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상단에 사진 등록하러 가기를 눌러서 사진을 등록하게 되면 이 사진이 지점 정보 찾기와 지점 정보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니 꼭 사진을 잘 찍힌 사진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입 설정에서 우리는 어떤 공간인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주차 가능 여부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할 거고요. 오시는 길을 주소로 이렇게 점주님들께서 사용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석 정보, 그리고 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오시는 방법, 운영시간, 하단 문구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추가로 원하는 내용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께서 지점 정보를 눌렀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키오스크 표기 변경입니다. 키오스크의 첫 화면에서 문구들을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되어 있어서 키오스크 초기 표기 설정은 모바일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전송입니다. 문자를 전체 이용권, 일일권, 충전권, 기간권, 특히 이용권별로 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일괄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문자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낼 때는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포인트는 충전을 금액을 입력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입니다. 사용자께서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초기화 버튼만 해주시면 비밀번호가 06개로 일괄 수정이 되겠습니다. 문자 전송 내역입니다. 문자 전송 내역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림톡 설정 기능입니다. 알림톡 설정은 총 14가지 유형에 대해서 직접 관리자께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알림톡 설정 내용은 이 설정만으로도 내용이 꽤 많아서 별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메시지 유형을 추가하거나 제거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유형에만 메시지가 전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림톡이 어떻게 전송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스터키 설정입니다. 마스터키는 주로 일하러 잠깐 오신 분들이 이런 마스터키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오실 때 입장 코드를 발행을 추가를 해주시고 이 추가된 입장 코드는 앞에 휴대폰 번호 뒤에 4자리와 비밀번호 앞 2자리에 해당하는 이 6가지 키를 입력을 해주시면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변경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출입에 대비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스카 관리자 페이지 상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능들은 고객님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계속 개발을 해 왔고 앞으로도 개발을 계속 해 갈 예정입니다. 조금 더 높아지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